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덕신공항 사업이 현대건설 사태 이후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나설 다른 건설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2029년 개항은 물 건너 가는 것인지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은 언제쯤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업비 10조 5천억 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번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찰 조건이던 공사기간 84개월에 대해 2년이 더 긴 108개월을 제시했고 공사비도 1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계약 위반 논란 끝에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고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이 바뀌더라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가 급한 사업이 현대건설 목리에 상당 기간이 허비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현대건설을 법적 제재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국토부도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사태 이후 가덕신공항 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건설업계와 공사기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입찰 조건, 재입찰 시기 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가덕신공항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9,640억 원이 편성됐지만 부지조성에 투입될 5,223억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입찰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롯데건설과 한화건설, DLENC 등이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9년 12월 개항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공사업체를 찾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면서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29년 개항을 유지하면서도 공기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9년 개항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덕신공항은 핵심 국책 사업이라며 신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조치들이 제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가덕신공항은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안개 속으로 빠진 가운데 토지 보상 절차도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항 건설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현실적인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첫째, 현실을 반영한 보상금 즉각 재평가하라. 둘째, 주민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라. 수립하라. 가덕도 대항 청년회와 주민 등 200여 명이 공항 건설로 인한 보상금 현실화와 구체적 이주 대책 수립, 지속 가능한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보상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제시된 보상금은 청년 하나 살아갈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는 집을 살 수도 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 어부들은 어장을 잃고 배를 팔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평생 일군 바다를 뺏기고도 이주할 곳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떠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원주민 200여 명은 이번 보상액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합니다. 이러고 뭐 쫄망정 왜 감정을 갖다 발로 짓밟듯이 엉터리를 해가지고 왜 우리를 피를 토하게 합니까? 왜?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래 이 감정평가를 원했는가? 우리요 땅 준다 해도 땅 살 돈도 안 돼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주 정착금으로 모든 게 종료된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이주 대책은 이주진의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주정착금만으로 모든 게 종료된다. 요거는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국토부와 예산을 내용을 확정 짓고 바로 기재부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단은 3분기 내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해 이주대책 안내문을 보내고 4분기 중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택지로는 에코델타시티나 가덕도 내 동매산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우리 생계대책,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지금 기재부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되고 있는 업무가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차가 스스로 알아서 달리는 시대가 부산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율주행 버스가 부산 도심에서 시민과 함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승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시동을 건 자율주행 버스. 운전석엔 사람이 앉아 있지만 손은 핸들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노선을 따라 스스로 출발합니다. 버스 앞으로 사람이 나타나자 자동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차선을 바꾸고 유턴을 하며 신호에 맞춰 서고 달리는 이 버스.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전기버스로 최대 1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지금 우진산역 아폴로 900이라는 버스를 개조해서 레벨 3 자율주행 레벨 3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고요. 라이다, 레이더, 영상 검지기를 설치를 해서 자율주행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직접 시승한 시민들은 미래교통을 체험하며 신기함과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 타가지고 좀 신기한 것들도 좀 많았어요. 오늘 제막식 하게 됐는데 버스 모형 보면서 제가 공항버스 비슷하게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쾌적하고 일단 환경 자체 너무 좋습니다. 부산시는 본격 운행에 앞서 개통식을 갖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오는 9월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을 돌며 일상에서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그 미래 모빌리티 이 도시에 있어서 선도 도시로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자율주행 버스를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빨리 시행을 하게 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이자 또 이 AI 버스가 AI 기술을 광범하게 활용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AI 선도 도시로 가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교통 혁신을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동래역에서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을 잇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10.4km 구간이 국토부로부터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부산시는 향후 실증 범위를 넓혀 도심 노선 확대와 상용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달리고 멈추는 버스,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은 지형적으로 삼복도로와 연결된 주택단지가 많습니다. 특히 원도심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구는 삼복도로변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골목길 정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원도심 주택가는 삼복도로로 연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길이만 20km가 넘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을 잇는 골목길은 미로처럼 얽혀 수십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낸 이 골목길은 노인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삼복도로 주택가 골목길의 특징은 계단이 많고 그리고 도로 폭이 좁은 데다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는 겁니다. 여름철엔 비산먼지 등으로 문조차 열기 힘들고 겨울철엔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도 빈번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서구는 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는 이음길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5년간 147곳의 골목길을 정비하게 됩니다.
골목길이 노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계단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보행이나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길에 안전 난간을 설치를 하거나 그 계단과 경사로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 골목길 경관 개선 등 다양한 정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진행률은 35% 수준으로 지난해 31곳, 올해는 32곳 중 지금까지 23곳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포장하고 나서 좋고 다니기 편하고 엄청 좋습니다. 예, 깨끗하고요. 그 전에는 막 먼지도 나고 한데 이 문 열으면 먼지가 잘 안 나요, 우리 집에. 서구의 삼복도로 이음길 정비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국 12등 50억 원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통행이 많은 연결로를 우선 시행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는 주요 명소들을 개발하고 서로 연결해 지역 전체를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시설이 화명생태공원 에코파크인데요. 이 사업이 최근 정부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해 내년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에는 한 해 100여 종,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옵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고 먹이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와 맥도 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낙동강 하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순천만 갯벌보다 낙동강 하구가 더욱 뛰어난 환경이란 설명입니다. 과거에 동양 최대의 철새돌에 이제 신이 내린 축복의 땅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만 하더라도 순천만의 3배가 넘습니다. 순천만에 찾아오는 새하고 낙동강 하구에 찾아오는 새를 비교를 하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 내 대규모 공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연을 보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부산시는 을숙도에 기후대응센터, 자연유산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을숙도 상부에는 현재 문화회관을 비롯해 현대미술관과 국립청소년 생태센터, 체육센터와 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자연유산은 보존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탐방과 조사를 제외한 이용은 엄격히 제한되고 유네스코가 직접 감독합니다. 근데 국가도시공원은 방점이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은 공원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일상적인 이용, 가벼운 이용 여기에 방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도 세계자연유산과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가 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가 하고는 선양지차죠. 환경단체는 뛰어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누리기 위해 그 환경을 해치는 게 부산시의 행태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이 아닌 그보다 상부 지역인 대저생태공원과 화명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얼마 전 사구 장립유수지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을 설치한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하단에 있는 하단 유수지에도 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비가 올 때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해 물을 가두는 유수지입니다. 사구는 평소 텅 빈 공간을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늘면서 안전관리에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때 10대 청소년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하단 유수지는 비가 올 때마다 잦은 수문 개방으로 물이 차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출입 통제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 문구는 안내판 작은 글씨와 출입구 팻말이 전부. 최근 하천 등에 설치된 자동 차단기나 안내방송 스피커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구가 20억 원을 들여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CCTV 10여 대를 추가하고 진출입로 4곳에
차단기와 방송 스피커를 설치하며 이를 인공지능 AI로 제어합니다. 주민들은 최근 유수지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방범 기능의 추가도 요청했습니다. 이런 유수지라는 탁 트인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 누구나 자전거도 타고 싶고 자기 스포츠 활동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구별 없이 있다 보니 실제로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가볍게 산책을 하시다가도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경찰이 드나들다 보니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하고, 사하구는 사업 완료 시점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방제 방범 기능의 플랫폼이 구축될지 그 사이 안전 관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공원은 조성돼 있지만 닥친 채 사용하지 못했던 곳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원 녹지 공간입니다. 무더위 속에 일부 구간이 조기 개방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단계 구역입니다. 입주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인근 공원은 줄곧 폐쇄돼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아직 주변에 신도시라 가지고 공원이 많이 없고 한데 아파트 뒤쪽에 있는 작은 공원이라도 빨리 개방돼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원을 조기 개방합니다. 그늘 아래 벤치가 놓이고 바닥 분수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원 개방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개방될 구간은 13만 9,200여 제곱미터 중 약 3만 1,800여 제곱미터 1호 근린공원과 4호 연결 녹지 일부 구간입니다. 본격 개방을 앞두고 가장 기대하는 건 일대 입주민들입니다. 주위에 지금 시설이 별로 없고 어딜 가려고 해도 다 운전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원이 빨리 개방돼서 가족들이 좀 저녁에 산책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사 완료와 안전점검을 마친 일부 구간부터 시민들에게 먼저 문을 여는 겁니다. 시는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한 남은 공간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조성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조기 개방될 공원이 폭염 속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부산 2025 전국체전 위클리 시작합니다. 제106회 전국체전에는 50여 개 종목의 선수들이 참여해 혼신의 기량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2개 시범 종목이 추가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총 50개 종목, 그중 정식 종목은 48개, 시범 종목 2개로 구성됩니다. 정식 종목에는 씨름, 궁도, 정구 같은 전통 종목부터 체조, 테니스, 수영, 배드민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스포츠까지 고루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해 시범 종목인 족구와 주짓수 또한 경기력과 대중성에 따라 내년에 정식 종목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해는 어떤 종목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까요? 체전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승부 기대해주세요. 부산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무려 25년 만에 펼쳐지는 전국체전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부산 시민들의 열기는 어떤지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또 시장에서 어머니 뵙게 됐는데 혹시 전국체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올해 전국체전이 열리는 도시는? 부산이에요. 맞습니다. 부산 전국체전 화이팅! 전국체전은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아니다. OX. 오, 정답입니다. 오, 역시.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경기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들밖에 없다. OX. X 정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전국체전이란 이름 자체에서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자격 상관없이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2025년 전국체전 부산 대박 나세요. 화이팅! 제106회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전국체전은 부산에서 열리는 몇 번째 전국체전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3번째, 2번 23번째, 3번 30번째입니다. 정답은요? 1번. 오! 1번!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어디 다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2025년 전국체전 화이팅! 전국체전이 열리는 경기장은 어디일까요? 저요? 어디요? 사직 운동장밖에 더 있겠어요? 정답입니다.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합니다. 전국체전 종목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족구, 2번 스쿼시, 3번 클라이밍, 4번 볼링입니다. 3번 클라이밍인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클라이밍 정답입니다. 열정은 하나. 전국체전 화이팅! 안전하게 멋지게 좋은 경기 펼쳐주세요. 화이팅! 2025년 체전 다치지 말고 화이팅! 2025년 전국체전 부산에서 대박 나세요. 2025 부산 전국체전 화이팅! 부산 이즈 굿! 전국체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축제이자 화합의 장입니다. 부산에서 펼쳐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더운 날이 많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